오늘 제가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 미션과 비전, 전략적 목표와 핵심 가치 꼭 좀 여러분들 함께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왜 공유해야 되는지, 공유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사업 계획을 하고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지의 각오들이 담겨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있다가 제가 한 책을 소개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중에 우리가 핵심 가치가 뭔가 창의와 혁신, 신뢰와 인성, 그다음에 주도성과 소통입니다. 이러한 핵심 가치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제가 이거 만들 적에는 그 활동진흥원과 여가부의 정책, 그다음에 5개년 교회 모두를 다 담아서 아우르는 핵심 가치를 담았고 시대적으로 필요한 핵심 가치를 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청소년 지도자라면은 함께 공유하면서 이 핵심 가치를 어떻게 사업으로 만들까, 어떻게 프로그램으로 만들까는 여러분들의 아이디어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께 공유해 나갈 적에 청소년재단이 힘 있는 재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지금 출자 출연 기간 중에 출자 기관은 도시개발 그리고 도시공사는 공기업입니다. 기업입니다. 그래서 출자 출연 기관이 아니죠. 제일 많은 인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 한 2,300명 정도 가지고 있는 구조가 도시공사죠. 도시개발은 한 30여 명. 우리가 출자 출연 기관 중에서 제일 큰 기관입니다. 나름대로 제일 큰 기관으로서의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어서 사실 운영하기도 쉽지는 안 하고 어려운 관계. 100명선이 넘어가면은요, 사실 운영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단순한 조직이 아니고 시설, 여러 시설, 또 다양한 시설을 가지고 있어서 운영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 비전과 미션을 함께 공유해 나갈 적에 일치 단결이 되었을 적에 우리 정체성을 외부에 드러낼 수 있다 싶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핵심 가치 잘 공유해 주시고 목표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워크샵 제가 참여자 명단을 쭉 봤는데요. 많이들 가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전 직원 다 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 휴관을 하고 가려고 생각했는데 시가 말을 안 들어주네요. 그래서 휴관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단축해서 이제 1박 2일로 갑니다. 가는데 가능하면 오셔서 직원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첫날 저녁 시간은 우리 임원 이사님들과도 함께 하려고 하니까 그때 우리가 서로 좀 친밀해질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워크샵을 하자고 했으니까 가능하면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마 전무후무한 것이 되지 않고 내년에도 2회, 그 다음에도 3회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포스트 논문 잘 준비해서 논문 쓰듯이 하지 마시고요. 논문 아닙니다. 포스트 논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의 생각을 잘 디자인해서 포스트로 해서 발표, 그래서 스탠딩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너무 발표 안 합니다. 미래전략팀장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1대1 상담도 하고 이런 결과를 보고는 저한테 결국은 자료집을 내지 마십시다 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케이 했습니다. 자료집은 안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 포스트 논문 나름대로 많은 저는 양보담 질보담 이번에는 양 내년에는 질을
추구할 수 있도록 시작했으면 좋겠다. 시작하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아마 포스트 논문 준비하시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역량이 스스로 개발될 것이고 자기 개발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니네요. 8월, 9월 달 정책 회의에 갔더니 소상공 활성 상가 활성화 재단 얼마 전에 생겼잖아요, 그죠? 상가 활성화 재단. 예? 상 상권 활성화 재단. 예. 상권 활성화 재단. 예. 직원이 8명인가 9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공모 사업을 원래 공모 사업을 246억 땄습니다. 246억이요. 직원이 8명인가 9명인데 제가 그거 보고 엄청 속에서 저 열등감 느꼈습니다. 23년 된 우리는 20억, 30억 가지고 잘했다고 막 제가 자랑했었는데 처음에 작년에 발족할 적에 대표가 꼭 이야기하더니 원래 드디어 240m 하나는 5년짜리 포함해서 5년간 몇십억 되는 공모사업을 비롯해서 원래 확보한 것이 246억인가. 여러분, 우리는 100명입니다. 거의 9명이에요. 우리는 공모사업 몇억 따와가지고 몇천 따와가지고 엄청 여러 번 자랑했잖아요. 제가 거기서 더 이상 할 말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공모사업 얼마 땄다는 이야기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공모사업 하는 조금 더 범위를 넓히십시오. 중앙부서 모든 부서의 청소년 정책은 다 있습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공모사업 신경 쓰면 얼마든지 딸 수 있습니다. 중앙부서뿐만 아니라 산하기관에서도 공모사업 딸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보고 도전을 받아서 공모사업팀을 새로 만들어야 되나 하나 만들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1년 내내 공모사업만 기획하고 공모하는 한 팀을 만들어야 되나 그래야 100억도 따오고 200억도 따올 수 있는가. 예. 물론 상권활성화재단은 좀 그 규모가 좀 큽니다. 40여 개의 점포 상권들을 상인회를 지원하기 때문에 시스템 자체는 크죠. 그런데 9명, 8명인가 9명인데 그렇게 했다는 것 자체는 거기 있는 인력은 도대체 어떤 인력이길래 챗 GPT로 공모사업 하나요? 아닐 거 아닙니까? 조금은 도전 받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이 2배가 되도록 좀 각 시설에서 시설장님들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나가기 전에 내년 공모사업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3월 달 되면 공모사업 다 끝나거든요. 그래서 좀 외부 공모사업이 2배가 되도록. 근데 했던 데만 자꾸 찾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공모사업 할 때에 20분의 1도 안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9군데를 더 찾으면 공모사업 할 때가 엄청 많은데 여러분들의 시선이 거기에 안 가는 거예요. 저는 가끔 연휴 때 공모사업을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연휴 되면 무조건 공모사업 한 편, 두 편 준비해 놓습니다. 여러분 조금은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다구사항 말씀드렸고 정리 좀 하겠습니다. 지난 교육 내용은 긍정적 사고, 긍정적 행동, 긍정적 조직 문화 잊지 마시고
내가 긍정적인 사고를 한다는 것 자체가 나를 편안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내 주위를 편안하게 하고 조직을 편안하게 합니다. 어, 긍정적 사고하는 분들과 서로 모임을 만들고 서로 팀을 만들면요. 그 팀, 그 모임은 살아납니다. 그 모임은 혁신적이 됩니다. 그 모임은 항상 활발합니다. 저는 우리 조직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 있어요. 몸을 움직이면 긍정적이 되고 머리만 굴리면 부정적이 된다. 청소년 활동가는 몸을 굴리는 사람이죠. 머리만 굴리는 사람 아닙니다. 가끔 보면은 머리만 굴리는 우리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분 보면은 정말 부정적이구나. 이 말이 맞구나. 생각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일어서서 움직이시고 몸을 굴려보십시오. 긍정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기본법 제가 왜 다시 가져왔느냐 하면요. 기본법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는 것, 그것을 좀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요. 청소년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다음 강목의 사람을 말한다. 다 청소년 시설, 단체, 관련 기관에서 청소년 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여러분 청소년 지도자란 지도사 상담사를 포함한 개념 지도자는 청소년 시설이나 단체 및 관련 기관에서 무슨 업무냐? 청소년 육성 업무. 여러분들의 생각은 하루 종일 근무하는 8시간 내내 청소년 육성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근무하는 시간에 많은 청소년 육성, 안산시 청소년 육성, 상록구 청소년 육성, 단원구 청소년 육성, 9세부터 24세까지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 어떻게 해야 될까? 중학생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등학생은 어떻게 해야 될까? 특목고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대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는 사람이 청소년 지도자입니다.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오직 연산시 9만 2천 명의 청소년에 좀 올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도와줄 수 있을까? 도와주는데 이렇게 도와주셔야 돼요. 학교 안에서는 학교에서 합니다. 교육법이 있습니다. 교육기본법이 따로 있잖아요. 교육기본법에 의해서 커리큘럼이라는 교육 과정을 통해서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청소년 학이 있다고 제가 한번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청소년 학은 우리나라만 있습니다. 다른 나라엔 청소년 학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는 그럼 청소년 학이 어디 있느냐? 교육학 내에 있습니다. 교육학 속에. 그래서 교육을 제대로 온전히 균형 있는 청소년들의 성장을 이루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들을 지식만 공급할 것이 아니라 체험활동도 함께해서 인성교육도 함께해서 교육을 이루는 것이 다른 나라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는 학교 중심이에요. 대부분 학교 중심.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나요? 조금 기형적이죠.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학원이 학교보다 더 우세한 세력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오직 달달달 외우는 이 지식 위주 가지고는 제대로 된 참지식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청소년 육성법과 청소년 기본법이고 청소년 학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한국만 청소년 학이 있습니다. 제가 박사과정 들어갔을 때 배운 것이 청소년 학은 대한민국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맞네.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청소년 학을 하다가 교육학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외국은 다 교육학 속에 청소년 지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육학을 따로 저는 별도로 공부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역할이 뭔가 학교 밖 교육입니다. 여러분
학교 안에 들어가서 하는 것은 학교 연계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 연계 사업의 목적이 뭐냐? 균형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 지도자가 학교 안에 들어가서 영어, 수학, 과학 가르치느냐? No, 아닙니다. 그거는 교육법 속에 있는 교사가 가르치는 거고, 우리는 가서 지식을 배웠는데 그 지식을 체험을 통해서 온전한 지식으로 되어라. 그래서 너가 민주시민으로 살아가는데 정말 제대로 된 참 지성인으로 지식인으로 인성 있는 사람으로 살아라 라고 학교에 가서 그거 가르치러 가는 거예요. 그 체험 활동을 주도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학교 연계 사업이고 만약에 학교에 들어오라 하지 아니하면 불러내야죠. 예, 불러내서 하는 사업을 하는 것이 바로 어딘가 청소년 시설이고 단체고 기관입니다. 거기 있는 사람이 교사가 아니고 누굴까요? 청소년 지도사 상담사입니다. 그들을 청소년 우리는 지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은요. 학교 교육과 학교 밖에 있는 교육이 잘 어울려져야 균형적인 성장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교육과 육성이 함께 잘 어우러졌을 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역할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은 오직 학교 학생들이 학교 밖에 나왔을 때 우리 시설에 왔을 때 우리 기관에 왔을 때 얘네들을 어떻게 도와줄까? 초등학교 교과과정은 뭐고 중학교 교과과정은 뭐고 고등학교 교과과정은 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야 그 지식을 학교 밖에 있는 우리 시설에서 체험활동을 통해서 그 지식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도와줄 적에 이 친구야말로 그랬을 적에 청소년 시설에 오는 것이 즐겁고 재미있고 오고 싶어집니다. 왜? 청소년 시설에 왔을 때 공부도 더 잘하고 청소년 시설에 왔을 때 1등 하는 친구가 있어야 되는데 청소년 시설에는 누가 오느냐 하면은요. 학원 안 가는 친구. 네. 대충 보충하는 즐겁게 오락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청소년 기본법의 취지를 전혀 무시하는 정체성 없는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시설이고 기관입니다. 저는 30년 이상 이 활동을 하면서 처음에 못 모르고 시작했다가 뒤늦게 알게 된 거죠. 알게 된 건 무엇을 연구하면서 알았느냐. 제가 청소년 법을 혼자 계속 강의하면서 법을 가르치면서 법을 알다가 보니까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맞구나. 그래서 청소년 기본법을 제가 자꾸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육의 원본은 교육법에 의해서 학교사입니다. 우리는 그 교육을 보완해서 그래서 보완 활동을 하는 것이 학교 밖 교육입니다. 무엇으로? 프로그램으로. 그래서 우리는 교육하는 것이 아니고 뭐죠? 지도하는 것입니다. 학교는 교육하고 우리는 지도해서 청소년 교육을 균형 성장을 이루어나가는데 역할을 하자. 그래서 여가부도 그렇고 교육부도 그렇고 몇 년 전에 학교 안팎 정책을 표방했죠. 아마 여러분 홈페이지 보셨거나 공문을 보셨으면 아실 겁니다. 학교 안팎이 뭐지? 예, 혹시 학교 안팎 밖을 학교 밖 청소년으로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아래에 있는 이 학교 밖 교육입니다. 학교 밖 교육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 있는 보완활동 저기 보시면 청소년 육성에서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이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 했잖아요. 청소년 기본법이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럼 보완을 어떻게 할 것인가요? 보완을 바로 체험활동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육학 원론, 교육학 이론에는요. 존 듀의 경험 학습 이론이 있습니다. 경험 학습 이론. 미국을 위대하게 움직인 유명한 교육학자 바로
듀입니다. 미국은 듀 때문에 전 세계를 움직이는 강대국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은, 청소년들의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학교에서 지식교육 열심히 하고 우리 시설에 와서 그 지식을 체험하는데, 그러니까 그 지식을 체험하는데 순수하게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신체 성장을 위해서는 체육 활동입니다. 문화 여가 활동,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민주 시민 교육을 할 수 있고요. 제일 우리가 교과서를 지원해 주는 활동을 제일 많이 하는 곳이 사실은 과학관입니다. 그거 이외에는 제가 보기에는 별로 아닌 것 같아요. 이 자리에 우리 방과후 아카데미 선생님들 계시지만은 방과후 아카데미 우리 팀장님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걸 하고 있는지 내가 혹은 학원주가 되어 있는지 조금 고민해 보세요. 저는 철저하게 우리 방과후 아카데미가 학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청소년 복지시설입니다. 청소년 시설입니다. 조금은 정체성을 회복한다면 활동들이 다양하게 많아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우리 지도자들 그런 시설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균형 성장을 위해서 한국의 상황만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청소년 교육을 청소년 지도를 통해 가지고 교육적 보완 활동을 통해서 우리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연구를 해야 된다라는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청소년 육성을 지도하기 위한 고려사항. 첫 번째, 기본법 관련법에 대한 철저히 이해, 대상자 이해, 정책 이해, 유해 환경 분석 이해,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 및 지도 방법 이해, 그리고 학교 연계 활동을 이해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한편으로는 시설과 전체 운영을 위한 행정, 재무, 시설 관련된 지식들을 공부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청소년 지도자는 여기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공부하셔야 돼요. 아마 청소년 학과를 졸업한 친구들은 이미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학점을 따기 위해서 대충 했다면 지금은 실무에 적용하기 위해서 다시 책을 들여다볼 필요 있습니다. 다시 고민할 필요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헌법을 모르면은 제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청소년 지도자는요, 청소년 기본법을 모르고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 꼭 청소년 기본법과 활동진흥법 정도는 한 3독 정도는 하신다면은 여러분 다시 연휴 뒤에 여러분들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책 기억나시나요? 10년도에 상록청소년수련관에 있었던 혼창통 2010년도에 발간된 혼창통 한때 2010년에서 한 15년까지 이 용어가 엄청 회자되었습니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거기서 석사, 한양대에서 박사, 그리고 외국에 있는 대기업들과 졸업 후에 조선일보 금융통이었습니다. 금융통.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들과 많은 경제활동, 경영활동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들과 글로벌한 기업들과의 임원들과도 엄청 소통을 많이 한 기자 출신입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이분이 그동안의 경력을 살려서 앞으로 2010년 이후에 미래 세대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을까? 시대적 정신이 무엇일까? 그래서 기자 생활을 총 정리하면서 만든 책이 혼창통이었습니다. 혼창통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 셋을 가졌을까요? 그럼 셋이 무엇인지 알아야 될 거다.
제가 마지막에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혼이 뭐냐? 꿈과 비전, 신념입니다. 하는 일에 목적의식과 소명의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14쪽, 이 책 14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목적의식과 소명의식. 이 기자는 기자로서의 목적의식과 사명의식을 철저히 했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일마다 의미를 찾았고 그 의미 속에서 책이 나왔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정신들을 모두 모아가지고 자기가 일하면서 모아놓은 것을 한마디로 정리한 것이 혼과 창과 동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수련관 청소년재단에서 5년, 10년, 15년, 20년 있으면서 여러분들은 뭘 가지고 있나요? 혹시 혼창통 외에 뭘 이야기하실 수 있을까요? 한 권의 책이 나올 수 있을까요? 한 권의 책이 나오면 서울대 나와서 책이 나오고 여러분들 서울대 안 나와서 책이 안 나온 건가요? 그거 아무 관계 없습니다. 목적의식과 소명의식이 있느냐라는 거죠. 내가 청소년을 지도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야. 그래서 이 직장에 들어왔고 나는 이 일로 살아가야 될 사람이라는 분명한 소명의식이 콜링이 여러분들에게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참 중요하죠. 제가 신학교에 지원할 적에 그 시험을 쳤는데요. 주제가 뭐였냐면 소명과 사명에 대하여 쓰시오. 딱 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 나오는 모세를 중심으로 쭉 섰습니다. 여러분 청소년 지도자는 내가 청소년 지도자로 부름받았다라는 소명의식이 있어야 그거 가지고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적어도 청소년 기관에 여기 재직하고 있는 한에는 이 소명의식이 없이는 여러분들이 활동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임팩트 있는 영향력을 주는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코카콜라가 전 세계를 지배한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코카콜라 회장의 몸에는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콜라가 흐르고 있다 그랬고요. 코카콜라의 최대의 적은 펩시가 아니고요. 바카스도 아니고 최대의 적은 경영 적은 물이었습니다. 인간의 몸에 물보다 더 중한 콜라가 흐르게 만드는 그거 하게 하려고 태어난 사람, 그거 하려고 회사를 만든 사람, 그거 하려고 기업을 만든 사람이 바로 코카콜라 회장입니다. 그 사람이 세계를 제패하는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청소년으로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소년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태어났고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여기 있는 동안에는 적어도 안산시 청소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10년 전에 했는데 다시 가져왔습니다. 왜? 제가 지금 내년 얼마까지 있으면서 여러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말이 뭘까? 뭘 남기고 갈까? 라고 생각했을 적에 이 책이 떠올랐고 이 책을 지난번부터 강의를 하려다가 오늘 마침 기회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대한 목적의식이 삶과 일에 대한 태도를 바꾸고 개인과 조직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최고의 수단입니다. 저도 100% 공감합니다. 여러분 혹시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청소년 지도자로 생각하시나요? 혹시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을 봤을 적에 저 사람은 청소년이 미친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혹시 평가받고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혼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혼은 뭘까요? 혼은 신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 신체가 이 혼이 없이는 결코 신체가 움직이지 않아요. 피가 돌지 않으면 세포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혼이 없는 이 조직 아무 의미 없습니다. 죽음이 뭘까요? 혼이 빠져나가는 것이죠. 분리되는 것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혼이 없는 인생은 동물입니다. 아니 어쩌면은 나무죠. 돌이죠. 청소년은 지도자, 조직 구성원에게 필요한 것은 아니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혼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입니다. 꿈을 현실로 바꾸는 과정, 실제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창입니다. 창은 가만히 있을 때 만들어 놓고 있으면 아무 소모자 없습니다. 창이 창다울 때는 뭔가요? 찔러야죠. 창의 목적은 찌르는 겁니다. 실행하지 아니하면 계획은 세웠는데 실행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소명의식 따라 목적의식 따라서 계획은 세웠어요. 예, 혼은 있는 것 같아. 그러나 실행에 옮기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은 혼밖에 없고 창이 없어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창은 의미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혼이 씨를 뿌리는 것이라면 창은 거두는 것이라고 이분은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창은 실행이다. 꿈을 현실로 바꾸는 과정이다.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꿈이 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꿈을 만들어 놓고 그 과정 중에 여기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10년 후에, 20년 후에 어떤 모습일까? 청소년 지도자로서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목적의식을, 그런 꿈을 만들었다면 오늘도 달려가는데 창이 필요할 것입니다. 창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한 발자국 하루하루가 의미가 있을 겁니다. 혼이 없는 사람 문제이지만은 창이 없는 사람도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선택한 쉬운 길을 거부하고 늘 왜라고 물으며 새롭고 어려운 길을 갈 때에야 비로소 창이 싹 틉니다. 창은 손이 진흙으로 더러워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실험 정신이고 그리고 실패를 찬양하는 도전 정신입니다. 여러분 실험 정신과 도전 정신이 창이다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에서 우리 안산시 청소년재단이 실험 정신과 도전 정신으로 가득 찬 지도자들로 가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고인물은 썩는 거 아시죠? 제가 여기 왔을 때 여러분 미안합니다만은 고여 있었다 하는 생각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표가 그렇고 관장이 그렇고 뭐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실험 정신과 도전 정신을 발휘해서 항상 두들기고 아니면 싸우고 아니면은 나 이런 거 싫어 뛰쳐나가서 새로 만들더라도요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진정한 창을 가진 사람이다. 그 다음에 통입니다. 서로 통하는 것이죠. 통하기 위해서 상대를 이해하고 인정하며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마음을 열고 서로의 차이를 존중해야 한다. 참 힘듭니다. 이 공감이라는 것이 소통
어떻게 하는가, 공감하며 소통한다는 게 정말 힘듭니다. 정말 잘한답니다. 여러분들이 지도자의 길을 가시려면 소통할 줄 알아야 됩니다. 혼창통 셋이 완전하게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이를 이룬 사람과 조직을 성공과 성취의 길로 이끌어줍니다. 큰 뜻을 세우고 늘 새로워지려고 노력을 하며 우리 그릇도 소통하라는 뜻이며 이 길이 시대를 헤쳐나갈 유일한 생존 전략이다.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여기에 담아놨습니다. 이게 생존 전략이 2010년에 생존 전략이다라고 하면서 혼창통 여러분들은 이 세계를 가졌는가라고 질문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왜 살아야 하는지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다. 니체가 이야기했습니다. 의미 있는 하루하루를 보내기 위해서 내가 왜 여기 있는가를 늘 질문해야 하는데 그 끝없는 물음과 과정 그것이 바로 혼입니다. 혼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왜 이 직장에 나왔고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이 고민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이 질문을 가지고 이 고민을 하는 사람이 우뚝우뚝 섭니다. 그 청소년께서 우뚝우뚝 섭니다. 사실 저는 공직 생활하고 목회하다가 청소년 지도자의 길을 들었었잖아요. 저는 사실 청소년 지도자 1.5세대입니다. 바로 1세대가 제 앞에 있었어요. 청소년 학을 만들고 청소년 기본법을 만들고 시설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그 사람들과 함께 제가 후발주자였죠. 예, 후발주자였지만 그래 내가 너희들보다 앞서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열심히 오직 이 길로만 가자. 예, 그러고는 현재까지 달려왔습니다. 나름대로 많은 지도자들이 교수나 학회들이 시설장들이 저를 알아주고는 있습니다. 현재도 그 나이에 그렇게 하고 있구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마지막 날이 강의하는 날이고 청소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 날까지 저는 생명만 유지하고 있을 겁니다. 제 생명이 끊어진 날은 청소년 사역이 끝나는 날입니다. 저는 그렇게 목적의식을 잡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몸에 청소년의 피가 흐르게 여러분 코카콜라가 사람의 몸에 흐르게 만드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코카콜라를 운영했던 회장처럼 저는 여러분도 그런 혼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왜 있습니까? 여러분 현재 여기 왜 있느냐? 그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나요? 있다면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어떻게? 즉시 하고 반드시 하고 끝까지 하시면 됩니다. 일의 노예가 되어 끌려다니지 말고 일의 주인이 되어 끌고 갈 때 일은 의무가 아니고 재미가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성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저 스트레스 엄청 많거든요. 엄청 많습니다. 사실 단 대표가 스트레스 없이 살 수도 있지만 저는 아는 것이 있다 보니까 스트레스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그 스트레스를 저 혼자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공을 맛보려면요 자신의 스트레스를 잘 해결해 나가면서 그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것 자체가 재미라고 생각하신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오래오래 사실 겁니다. 혼, 우리를 움직이게, 버티게, 극복하게 하는 근본적인 힘입니다. 당신이 혼을 가슴에 품었다면 그 어떤 고난과 역경도 당신을 주저앉힐 수 없을 것이라고 이 책 104쪽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창은 꿈을 이루는 데 있어 노력과 디테일이 중요한데 그러나 그 모든 꿈도 비전도 이것이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바로 실행입니다. 실행이 없으면 무용지물이죠. 늦게 내려진 올바른 결정보다 빨리 내린 틀린 결정이 낫다라는 드러커의 말처럼 우리는 고민 좀 해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 책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인물은 썩는다. 썩지 않기 위해 개인과 조직 모두 항상 새로움을 추구해야 한다. 손이 진흙으로 더러워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흙을 만져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야 된다. 128쪽에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패에 주저앉지 말고 원인을 분석해 새로운 도전을 감행하라는 뜻이며 그래서 실패가 쌓이고 쌓일 때 비로소 성공의 열매를 맛볼 수 있다. 김재영 주임 있나요? 김재영 주임 없나요? 네. 아마 사업하러 나갈 텐데 이제 나가서 실패해도 언젠가는 성공할 것이다. 네. 여러분 그냥 바로 성공하면은요 나중에 망하더라고요. 그런데 실패하고 성공한 사람은 절대 안 망해요. 왜? 모든 잘못된 것, 모든 어려운 것들을 다 수정, 보완해서 하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절대 실패가 없어요. 여러분, 실패, 오히려 성공의 열매를 맛볼 수 있는 싹이라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통입니다. 조직의 존재 목적, 즉 혼을 소통하는 일입니다. 혼을 공유하지 않는 조직에서 통을 논의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첫 비전과 미션을 공유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 책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제가 나중에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비전과 미션 만들어진 거 그냥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직원이라면 공유하셔야 되고요. 그거 알아야 됩니다. 얼마 전에 배치 지도사 면접하는데 제가 우리 재단에 들어올 배치 지도사인데 비전과 미션을 물어봤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 조직에 들어오려고 하면서 이 조직이 가지고 있는 비전, 미션도 모르고 들어오려고 했을까요? 네. 여기 세 번째가 도전하는 친구인데 나이는 76년생인가 그랬었는데요. 도전했어요. 근데 물어봤더니 그렇게 세 번째나 도전하면서 비전 미션도 모르고 대답도 못하면서 여기 도전을 했더라고요. 속으로는 미친놈이라고 했어요. 정신 빠진 놈이죠. 그러면은 어떤 조직에 들어가도 그 사람은 채용 안 합니다. 그런 사람 채용해서 아무 소모자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조직에 있으면서 있는 지금마저도 비전과 미션을 모른다? 우리의 정체성을 모른다? 네, 말이 안 되죠. 통이 없는데 여러분 당신이 통을 꿈꾼다면 내가 아닌 상대에게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상대에게 내재된 가치를 꿰뚫어 보고 그를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통이 열립니다. 상대를 이해하려는 노력에서 통은 출발합니다. 나 중심의 통은 결코 상대에게 다다를 수 없는 법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조직에 있으면 그 조직의 비전과 목적을 공유해야 돼. 소유하셔야 돼. 통해야 합니다. 나가졌나요? 이제 다시 질문. 첫 질문에서 다시 질문은 왜 혼창통다가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다 가지신 분. 여기에 다 가지신 혼창통 다 가지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내가 워낙 거창하게 이야기해서 잘 겁먹었나 보네. 손 안 드시네. 그러면은 속으로 마음속으로 제가 다 들었다고 인정하겠습니다. 마음속으로.
근데 혹시 찔리시는 분이 있었다면은 이번 추석 연휴 때 이 책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마 품절됐을지도 모를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명한 책이어서 있습니다. 없으면 제 책 빌려드릴 테니까 요청하십시오. 이렇게 8종류의 사람들이 있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여기를 혼창통 다 가지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가졌다면은 꺼내어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비하면은 이걸 제가 만들어 놓고는 하나하나 띄우면은 해야 되는데 못 만들었어요. 이게 B자가 2개인데 저걸 묶는 거를 내가 아무리 쳐도 못 쳐가지고 어, 못했습니다. 자, B 하면은 따라 읽으시길 바랍니다. B, 행, 기, 날, 가, 라, 비행기, 나라리. 비전을 가지고 행동을 하면 기적이 됩니다. 예, 날마다 아름다운 라이프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혼창통 반드시 가지시고 이번 추석 명절에 잊지 마시고 혼창통 예,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